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14번째 7일 생각의 창조력 1. 모든 움직임, 빛, 열, 세계 기원인 우주의 에너지는 그로부터 비롯된 많은 결과물처럼 한계를 갖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런 결과 모두를 초월한다. 이 우주의 마음은 모든 힘과 지혜와 지능의 근원이다. 2. 우주의 마음을 인식하면 그 학습 능력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 우주의 마음을 움직임으로써 당신의 삶을 조화롭게 할 수 있다. 3. 이것은 아무리 박식한 과학 선생이라도 시도해 보지 않은 방법이다. 아직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발견 분야인 것이다. 사실상 이를 조금이라도 이해한 곳이 물질주의적인 학교들 가운데는 거의 없다. 그들은 지혜가 힘이나 물질과 마찬가지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4. 어떤 사람들은 이 원리들이 참이라면 왜 우리가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는가라고 말할 것이다. 근본적인 원리가 분명히 옳은데 왜 적절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가 하고 말이다. 결과는 나타난다. 우리는 법칙을 이해하는 정도와 적절하게 응용하는 능력에 따라서 결과를 얻는다. 누군가 전기의 법칙을 공식화하고 어떻게 응용하는지 보여주기 전에는 우리는 전기의 법칙에서 아무 결과도 얻지 못했다. 5. 그리하여 우리는 환경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는 바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가능성들의 문을 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마음가짐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일련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6. 마음에는 창조력이 있고 이 법칙의 기초가 되는 원리는 바르고 타당하며 만물의 본질을 이룬다. 하지만 창조의 힘은 개인이 아니라 우주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주의 마음은 모든 에너지와 원료의 근원이요 원천이며 개인은 단지 그 에너지가 개체화되는 통로일 뿐이다. 개인은 우주가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내서 현상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다. 7. 알다시피 과학자들은 물질을 엄청나게 많은 수의 분자로 분해했다. 분자는 원자로 분해되고 원자는 전자로 분해된다. 고진공 유리관에 퓨즈를 붙인 단단한 금속 단자를 넣어서 행한 실험에서 전자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전자가 모든 공간에 가득 차 있음을 암시한다. 곧 전자가 모든 곳에 존재하고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말이다. 전자는 모든 물질에 들어있으며 우리가 비었다고 말하는 공간을 채우고 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생성되는 우주의 원료이다. 8. 전자의 방향성이 주어져 원자와 분자로 합해지기 전에는 영원히 전자 상태로 머무는데 그 방향성을 주는 것이 마음이다. 수많은 전자가 하나의 힘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 원자가 형성된다. 원자가 절대적이고 규칙적으로 수학적인 비례에 따라 모여서 분자를 형성하고 이것이 서로 더해져서 수많은 화합물이 되며 나아가 우주를 만들어낸다. 9. 알려진 가장 가벼운 원자는 수소로 이것은 전자보다 1700배 무겁다. 수은의 원자는 전자에 비해 30만 배나 무겁다. 전자는 순수한 음전하이고 열과 빛과 전기와 생각 등의 에너지와 동일한 잠재 속도를 갖기에 시간도 공간도 문제되지 않는다. 빛의 속도를 알아낸 방법은 자못 흥미롭다. 10. 빛의 속도는 덴마크 천문학자 르메르가 1676년에 목성 위성들의 식을 관찰함으로써 알아내었다. 여기서 말하는 식이란 일식, 월식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가 목성에 가장 가까울 때 식은 계산보다 8분 30초 빨리 나타났고 지구가 목성에서 가장 멀 때는 8분 30초가 늦게 나타났다. 르메르는 그 이유가 빛이 목성에서 지구의 궤도까지 즉 목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이동하는데 17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었다. 이 계산은 이후에 검증되었고 빛이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11. 전자는 몸속에서 세포로 나타나는데 인체에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할 정도의 마음과 지능을 갖고 있다. 모든 신체 부위는 세포로 구성되고 세포들 가운데 일부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일부는 군을 형성한다.
어떤 세포는 조직을 만드느라 바쁜 반면 어떤 세포는 신체에 필요한 다양한 분비물을 만드느라 바쁘다. 어떤 세포는 물질을 전달하는 매체이고 어떤 세포는 손상을 고쳐주는 의사이다. 어떤 세포는 청소부로서 쓰레기를 없애준다. 또 어떤 세포는 침입자나 병균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난입자들을 물리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 12. 모든 세포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움직이고 각각은 단지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지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에너지를 보존하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지능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세포는 충분한 영양분을 얻어야 하는데 영양분의 선택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3. 각각의 세포는 태어나고 재생하며 죽어서 흡수된다. 건강과 생명의 유지는 이 세포들의 지속적인 재생에 달려있다. 14. 그러므로 신체의 모든 원자에도 마음이 있음은 명백하다. 이 마음은 음의 마음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힘이 있으므로 이 힘이 양의 마음으로 작용해 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형이상학적인 치유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니 이것으로 누구나 그 놀라운 현상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5. 음의 마음은 신체의 모든 세포에 들어있으며 잠재의식이라고 불려왔다. 의식적인 자각 없이 활동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의식의 의지에 반응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16.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생각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물질 자체에는 기원도, 항상성도, 실체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고 따라서 생각에 의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7. 자연과학에서처럼 마음의 과학에서도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질 때마다 인간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다. 누구나 예외 없이 살아가는 동안 품은 생각들이 반영된 존재임을 밝혀지고 있다. 이것은 얼굴과 모습과 성품과 환경에 나타난다. 18. 모든 결과의 배경에는 원인이 존재하니 그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결과가 나오게 된 창조의 원리를 발견할 것이다. 그 증거가 더없이 완벽하니만큼 이제 이 진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 외부 세계는 보이지 않는, 지금까지는 설명할 수 없었던 힘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힘을 인격화하여 신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을 만물에 스며드는 본질 또는 원리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무한한 마음 또는 우주의 마음으로 말이다. 20. 우주의 마음은 무한하고 전능하기에 무한한 자원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그것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주의 마음의 표현 또는 현현임이 분명하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21. 잠재의식의 자원을 이해하고 인식하면 잠재의식과 우주의 마음이 오직 크기만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바다와 물 한 방울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이다. 본질과 바탕은 같지만 크기가 다른 것이다. 22. 당신은 이 중대한 사실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하는가? 이 엄청난 사실을 인식하면 전능한 힘에 접하게 됨을 아는가? 잠재의식이 우주의 마음과 우리 의식을 연결하는 고리라면 의식이 잠재의식의 생각을 암시할 수 있고 잠재의식이 그 생각을 움직이게 하며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잠재의식이 우주의 마음과 하나이므로 그 활동에 어떠한 한계도 없음이 분명하지 않은가? 23. 이 원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기도의 힘으로 생기는 놀라운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특별한 은총의 산물이 아니라 반대로 완벽한 자연 법칙의 작용이다. 이것도 굉장히 이해가 쏙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기도의 힘으로 생기는 것이 어떤 신비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완벽한 자연 법칙의 작용이라뇨. 이보다 더 명확한 해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는 어떤 종교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면도 없다. 24.
하지만 바르게 생각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아직 많다. 그릇된 생각이 실패의 원인임이 분명한데도 말이다. 25. 생각만이 유일한 실체이다. 조건은 단지 외부로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 생각이 변하면 모든 외적 물질적인 조건은 그것을 창조한 생각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26. 하지만 생각은 반드시 명확하고 꾸준하고 확고하며 변하지 않아야 한다. 한 걸음 앞두고 가고 두 걸음 물러서서도 안 되거니와 20에서 30년 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부정적인 조건을 만드는 데 허비해 놓고 15에서 20분 동안 바른 생각을 하고서 그 결과가 녹아 없어지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 27.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훈련을 하려면 반드시 주의 깊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고려한 뒤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또한 그런 뒤에 어떤 일로도 결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28. 이러한 훈련, 생각의 변화, 마음가짐은 당신에게 최고의 행복에 필요한 물질은 물론이고 건강과 조화로운 조건들까지도 가져다 줄 것이다. 29. 조화로운 조건을 바란다면 조화로운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30. 당신의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의 거울이 될 것이다. 31. 이번에는 조화에 집중하라. 집중하라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 생각하라는 뜻이다. 아주 깊이, 열심히 집중해서 조화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라. 기억하라. 우리는 행함으로써 배운다. 이 글을 읽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적용해야 가치가 생기는 법이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행함으로써 배운다. 읽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꾸 읽기만 하고 알았다고 고개만 끄덕이게 되는데요. 정말 여기서 하는 훈련을 더 집중해서 시간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지혜와 힘과 지능의 근원은 무엇인가? 모든 움직임과 빛과 열과 색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생각의 창조력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생각은 무엇인가? 우주는 어떻게 여러 가지 형태를 갖게 되는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주의 마음이 처음으로 취한 형상은 무엇인가? 모든 것의 기원은 무엇인가? 생각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가? 조화로운 마음가짐의 결과는 무엇인가?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실은 이것이 바로 인생의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틀이다. 이 결실 많은 세기에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온갖 사고를 형성한 생각의 기원은 과학에서 찾아야 한다. 그럼 14번째 7일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5번째 7일입니다. 감사합니다.